도움이 된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2022년 바뀌는 기초연금에 대비해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시간은 금이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무턱대고 자기 집을 처분하고 자녀 집에 살게 되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양한 이유로 부모님과 자녀가 집을 합쳐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합치시면 부모님의 집은 처분한 상태이니 부모님들은 재산이 줄어 기초연금을 받겠구나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집을 합쳤다간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자녀 집에 거주할 경우 정부에서는 무료 임차소득이라는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부모님께서 자녀 집에 사시는 것이라도 그것 또한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자녀의 집값이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일 때 적용을 하는데요. 따라서 자녀 집이 6억이 넘는 집에 같이 살면 집값의 0.78%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무료 임차소득으로 적용을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6억 원 이상이면 월 39만 원, 7억 원 이상이면 월 45만 5천 원, 8억 원 이상이면 월 52만 원, 10억 원 이상이면 월 65만 원을 소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무료 임차 소득과 소득, 재산 등을 합산해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천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2021년도 기준이니 2022년도 기준이 확정이 되면 댓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자녀와 사시게 된다면 이런 무료 임차소득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편법 증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여서 본인의 재산을 줄이고 앞으로 줄 재산을 미리 주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법 재산 범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쉽게 해석하자면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더라도 그 재산은 여전히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이 된다. 단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감소시켜준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여를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기초연금을 못 받냐? 그건 아니고요. 증여한 재산을 매 월마다 감소하여 인정을 해주는데요. 증여한 재산은 단독가구 월 199만 원, 부부가구 월 244만 원씩 증여재산에서 감소가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1억 원이 부모 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지려면 단독가구의 경우 199만 원씩 51개월이 지나야만 완전히 감소가 됩니다. 즉 4년 3개월 이후에야 본인이 증여한 재산 1억 원이 완전히 감소해 기초연금 재산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구의 경우 244만 원씩 41개월 동안 감소가 되어야 합니다. 즉 3년 5개월 이후 1억 원이 완전히 감소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정리하면 증여한 재산 1억 원이 부모 재산에서 없어지려면 대략적으로 3년 이상이 지나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증여재산이 2억이면 약 7년, 3억 원이라면 약 10년이 지나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렇게 재산이 감소되는 기간 동안에도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은 앞서 내용들을 보셨듯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도 증여를 했는데 결국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적인 계좌 현금 인출, 계좌 이체를 하지 말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자녀에게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다 걸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금융재산에 대해서 신청 전 3개월 동안 평균 잔액을 소득 인정액에 반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하기 3개월 이전에 현금 인출을 하거나 자녀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하여 금융재산을 줄여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더라도 모두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인 재산 축소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통한 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굳이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실 이유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 네 번째 내용은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제외를 하고요. 저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자녀의 사업소득이나 통장 거래 내역이 모두 부모님 소득 인정액에 반영이 됩니다. 단순한 작은 거래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라면은 상관없겠지만 그 명의나 통장이 자녀의 사업소득 등 이러한 목적으로 쓰이게 된다면 그 통장으로 인해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꼭 받아야 하는 경우이시고 굳이 명의를 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명의 대여를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듯 명의 대여 후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증가가 되어 기초연금을 탈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차량 구매를 할 때 공동명의를 하시게 된다면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부모와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 이 경우 또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보험료 절감을 위해 부모님, 자녀 지분을 5대5로 해서 4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했다 가정을 할게요. 보통은 지분이 5대5이니까 부모님의 재산은 2천만 원만 인정되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100%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게 되면 부모님께서는 4천만 원 이상 고급 승용차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런 경우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분 분할 방식으로 3000cc 이상 고급차를 구매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녀와 명의를 같이 쓰실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부모님 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트렌드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